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선거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5일 험지로 손꼽히는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순천과 광주, 전주를 차례로 들러 시민들과 상인, 중소기업 관계자 등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8년 총선 이후 무려 16년 만에 호남 지역 28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3석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그거는 단순하게 저 국민의힘의 승리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보다 높은 득표율을 올린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춘 민주당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돌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대인 일꾼들이 잘못했으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고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격전지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대표와 홍영표 의원 등이 속속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 미래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 경선 결선 투표 2개 지역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주 화순 지역구의 결선 투표 결과 이 지역의 현역인 신정훈 의원이 손금주 전 의원을 누르고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고 영암 무안 신안 지역구는 현역 서삼석 의원이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곳의 결선 투표 결과까지 발표되면서 민주당도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후보 경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순천갑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컷오프된 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성식 예비후보는 오늘 오후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시대의 불의에 맞서 싸울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이어 지금 순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한도까지 인상하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형식에 그쳤고 시민들은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광산구청이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연 주민공청회입니다. 넓은 강당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텅 비어 있습니다.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최대 폭인 40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의정활동비의 구성 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비롯 기초단체 대부분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평일 낮에 열려 주민들의 참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폭넓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 방식은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배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설득이 되고 토론이 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좀 시민들에게는 너무 당혹스럽고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은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기초 의원들이 제 밥그릇보단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 얼굴 올린다는 것은 이제 알았고 서민들을 살게끔 해줘야지. 서민들은 계속 서민이고 월급 올리는 데는 계속 월급 올리고. 일을 잘하고 눈에 띄는 일을 하면은 뭐 활동비 인상하는 거야 뭐가 그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뭐 실망감이라기보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뭐 일을 잘 해주시면 관심이 가겠지만. 각 자치구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조정을 두고 지자체마다 하나같이 최대 인상폭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우주정거장 자율비행 로봇이 수집한 공간 정보를 가공해서 자기 위치를 스스로 파악하는 정보 집합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래 우주비행선 안에서 활동하게 될 가이드 로봇과 운송 로봇 개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안을 둥둥 떠다니는 자율주행 로봇 에스트로비. 파란 눈을 크게 뜨고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며 정거장 곳곳을 누빕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개발한 큐브형 로봇으로 우주정거장 소음 등 이상 신호를 관찰하고 물건을 운송하는 등 우주비행사를 보조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나사와 협력해 우주정거장 내 장애물과 환경변화 등 관측 데이터를 가공한 데이터셋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무중력 상황에서 측정한 다양한 움직임과 그리고 무중력 상황에서 측정한 센서 정보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 그 미래 우주 로봇 개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 로봇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빛의 변화나 장애물 등 내부 공간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회전과 주변 탐색 등 실제 임무 수행 중 얻은 23가지 데이터셋이 공개돼 자율비행 로봇의 안정적인 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우주 로봇이 실제 우리 생활에 이제 들어오고 많은 미래의 우주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약간 초석 같은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주라는 극한의 공간에서 다양한 로봇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민간 우주 여행 시대. 연구팀이 내놓은 데이터셋이 우주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항법 알고리즘 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주말까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나주와 곡성, 영암 등의 한파특보 발효가 예정된 가운데 내일 아침 광주와 전남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주말 기승을 부렸던 황사는 밤사이 대체로 해소되겠고 목포와 여수 등 전남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진 강풍과 풍랑특보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3천여 대를 모집합니다.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상업용 승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센티브는 과거 하루 평균 주행 거리와 참여 기간의 평균을 비교해 최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촌 축제인 고흥 우주 항공축제가 오는 5월 4일 개막합니다. 고흥군 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제14회 고흥 우주 항공축제 세부 추진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나루호와 누리호의 실물 전시, 나루 우주센터 견학 등을 내용으로 축제 준비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축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해 오는 5월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영암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위원회는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설 운영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하고 2억 4천만 원을 들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빙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초빙한 전문의가 영암군 보건소에는 이틀,
사무보건지소에는 사흘간 상주하면서 검진과 진료를 맡도록 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금 지정 기부를 시행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이변 등 재해 발생으로 광주 지역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경우 1시간 내에 전문업체가 출동해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시설물 보수에는 예산 확보부터 착공까지 최소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신고 접수 시 전문업체가 바로 출동해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시설물 긴급 복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사고 대응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0월 열릴 예정인 2024 전남 캠핑 관광박람회 개최지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합니다. 전남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행사 계획과 지리적 여건, 추진 의진 등을 서면으로 평가하고 다음 달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남 캠핑 관광박람회는 2024 세계 관광문화대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과 연계해 대규모로 치러질 계획입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의 주 개최지인 목포시가 시민응원단 69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선발된 시민응원단은 다음 달부터 전국 소년체전이 종료될 때까지 2달가량 활동하게 되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